하나에 1억 원. 손톱만 한 부품 하나의 가격이 바로 그 가격입니다. 이 부품이 없으면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거대 기업조차도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한 나라뿐이라는 점입니다. 저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호야와 에게한 두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해왔다. 한편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0%에 가깝습니다. 2019년 7월로 돌아가 봅시다. 일본 정부가 예상치 못하게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을 차단했다. 삼성전자 본사에 적색 경보가 발령됐다. 우리의 비축량은 겨우 몇 달 정도밖에 버틸 수 없습니다. 만약 일본이 당시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뤘다면 한국의 모든 반도체 공장이 문을 닫았을 수도 있다.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 사실상 자사의 생명줄을 일본에 넘겨주는 셈입니다. 그 순간부터 극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간단했다.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과제는 자외선 미백 마스크 기술을 숙달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회로를 인쇄하는 데 사용되는 금형과 같습니다. 종이 한 장을 손상시키는 것만으로도 수십억 원 상당의 반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인들이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마법의 묘약이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 그들을 따라잡지 못했다. 하지만 2026년 1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핵심 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 일본의 철갑 요새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국은 어떻게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하얀 마스크는 정확히 무엇이며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둘째로, 왜 이전에는 일본만이 이것을 할 수 있었고 한국은 어떻게 따라잡았을까요? 셋째, 이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반도체 관련 뉴스를 접할 때면 종종 혼란스러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전문가들이 왜 이 소식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부르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흥미로운 경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흰색 마스크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름이 좀 복잡해 보이죠? 걱정 마세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도장이 뭔지 아시죠? 은행에서 쓰는 그 도장 말이에요. 도장은 평평한 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고 잉크에 찍어서 종이에 찍으면 글자가 나타나는 거죠. 반도체 제조 과정도 똑같습니다. 반도체 칩에는 미세한 전기 회로들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회로 패턴은 실리콘 웨이퍼라는 재료 위에 인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쇄판 역할을 하는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블랭크 마스크란 무엇일까요? 회로도가 전혀 새겨지지 않은 완전히 빈 원판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스탬프 용지와 같습니다. 원하는 회로도를 새겨 넣으면 포토마스크가 되고 이 포토마스크를 사용하여 반도체를 인쇄합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바로 EUV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EUV는 심자외선, 딥 울트라바이올렛의 약자입니다. 간단히 말해 파장이 극히 짧은 빛의 일종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보다 14배나 짧습니다. 우리는 이 초단 파장을 이용하여 사람 머리카락 굵기보다 수십만 배나 작은 전기 회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자외선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빛은 유리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이 파장 범위에서는 거의 모든 물질이 빛을 흡수합니다. 유리를 통과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빛이 통과하도록 하는 방법 대신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손전등으로 벽에 그림자를 만드는 게임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벽에 손을 대면 어두운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것이 예전 방식이죠. 하지만 그 이유는 손전등 불빛이 벽을 투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거울을 설치하고 빛이 반사되도록 하여 그림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훨씬 더 복잡하고 높은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흰색 UV 마스크가 바로 그 거울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일반적인 거울이 아니라 원자 수준까지 평평한 초정밀 거울이죠. 얼마나 정밀하냐고요? 축구장 크기만한 면적을 완전히 평평하게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가장 높은 부분의 높이가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일십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먼지 한 톨이라도 날아오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흰색 마스크는 반도체 회로 인쇄에 사용되는 원래 마스크이고 UV에 사용되는 마스크는 자외선을 반사하는 초정밀 거울 역할을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숫자를 통해 이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흰색 EUV 마스크의 가격은 수천만 원에서 거의 1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반도체 칩을 만들려면 이러한 마스크가 수십 개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2나노미터 공정을 예로 들면 이 공정에서는 자외선 조사가 필요한 단계 수가 3나노미터 공정에 비해 30% 이상 증가합니다. 자외선 조사가 필요한 단계가 많을수록 필요한 마스크의 수도 많아집니다. 2026년까지 전 세계 흰색 마스크 시장 규모는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 자외선 UV 차단 마스크 시장만 해도 연간 수천억에서 수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2032년까지 매년 10-1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장은 두 일본 기업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호야가 약 60%, AGC가 약 30%를 차지하여 총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 역시 대부분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제조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일본이 화이트 마스크를 팔지 않으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단 하나의 부품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2019년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렸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당시 제재 대상은 불화수소가스, 포토레지스트, 열가소성 폴리머 3가지였습니다. 흰색 마스크가 직접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다음,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품목이 바로 흰색 마스크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지진이 잦은 나라입니다. 2011년 일본 동부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반도체 소재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하여 전 세계 공장들이 가동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든 자연재해든 일본에 90% 의존한다는 것은 공급망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자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술적 난이도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흰색 EUV 마스크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아래에는 기본층이 있습니다. 그 위로는 반사층, 보호층, 흡수층 순으로 층이 쌓여 있습니다.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에 필요한 기술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기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스크의 바탕이 되는데 가열될 때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엄청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 팽창률이 거의 없는 특수 유리 소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거의 0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0억분의 5라는 뜻입니다. 이 숫자로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되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인데 이 거리는 온도 변화에 따라 1mm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반사층입니다. 이 층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외선을 반사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이 반사층은 몰리브덴 금속과 실리콘을 번갈아 쌓아 만듭니다. 하지만 단순히 층층이 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40, 50개의 층을 만들어야 합니다. 총 80, 100개의 얇은 층이 원자 두께로 겹겹이 쌓여 있는 구조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사 용지 100장을 겹쳐 쌓았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각 용지의 두께는 고작 몇 개의 원자 두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100장의 용지를 쌓았을 때 울퉁불퉁하거나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쌓아 올릴 수 있는 장비는 많지 않습니다. 이온 빔 증착이라는 매우 정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결함 없는 재료를 얻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결함이란 먼지나 긁힘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흰색 EUV 마스크에 결함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스크가 빛을 반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마스크는 빛이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작은 먼지 입자의 영향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반사형 마스크는 먼지 입자 하나만으로도 빛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기준치에서 60나노미터보다 큰 결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0나노미터가 얼마나 작은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평균 머리카락 굵기는 8만 나노미터입니다. 즉 60나노미터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3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 크기의 먼지 입자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미세한 결함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 마스크의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단 한 곳뿐입니다. 저건 일본 회사인 레이저텍의 장비입니다. 기계 한 대당 가격이 400억 원이 넘습니다.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주문이 밀려들어 당장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전문 지식입니다. 호야와 AGE는 2000년대 초부터 EUV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왔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실패와 재시도를 거치며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반도체 소재에 있어서는 조성 점포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도, 압력, 지속시간 등 수만 가지의 세부적인 조건이 존재합니다. 최적의 조합을 찾기까지 수십 년의 시행착오가 필요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초정밀 기술은 원자 수준에서 층을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절대적인 순도와 무결점이 요구되며 400억 원에 달하는 시험 장비와 20년 이상 축적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흰색 자외선 차단 마스크를 만들려면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해내지 못했고 유럽도 포기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SNS 테크라는 회사가 그것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SNS 테크는 2001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초기에는 디스플레이 및 구형 반도체용 마스크를 제조했으며 EU UV 시장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SNS 테크의 도움을 요청했고 현지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역할은 이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삼성은 SNS 테크가 레이저테크의 시험 장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장비는 400억 원이 넘는 고가이며 주문하는 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삼성은 레이저텍과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SNS 테크는 예상보다 일찍 장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현지화 작업의 타이밍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삼성전자는 SNS텍과 기술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관계가 아닙니다. 삼성과 SNS텍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는 마스크의 보호막인 펠리클을 부착하는 지지 프레임 기술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삼성은 SNS 기술을 단기적인 이익 추구의 대상이 아닌 장기적인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SNS테크는 매우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EUUV 전용 제조센터를 건설하고 있는데 총 면적은 3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2025년 10월 완공 예정이며 2026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공장의 청결도는 ISO 1등급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는 공기 1세제곱미터 내에 0.1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상 물질이 10개 이하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는 같은 부피의 수십만 개의 먼지 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SO 1등급 기준은 그보다 수만 배 더 깨끗합니다. 병원 수술실보다 훨씬 깨끗하죠. 넷째, SNS텍는 삼성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반도체 부품이 양산에 들어가려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테스트에는 소량 샘플 테스트, 전체 마스크 테스트, 웨이퍼 인쇄 테스트 및 완제품 생산량 검증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모든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삼성은 2024년부터 SNS텍의 프로토타입을 실제 공정 환경에서 평가했습니다. 2년간의 테스트 끝에 2026년 1월 최종 승인을 받아 양산 적용 단계에 공식적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산을 현지화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일본 제품을 즉시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단계적인 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첨단적이고 민감한 회로층에는 계속해서 일본 호야의 제품을 사용할 것이며 민감도가 낮은 층부터 시작하여 국산품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 부품과 유사합니다. 엔진과 같은 필수 부품은 기존 제조업체에서 공급받는 반면 내부 부품과 같이 중요도가 낮은 부품은 신생 업체에서 테스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점진적인 위험 관리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SNS텍는 초기에는 비교적 제작이 간편한 이진 마스크를 제공했으며 2026년 하반기와 2027년에는 위상 반전 마스크와 같은 더욱 발전된 제품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SK펄스입니다. SK그룹 계열사인 SKC의 자회사인 이 회사 역시 백색 EUV 마스크 개발에 성공하여 고객들에게 샘플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SK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NS텍는 삼성과 SK펄스는 SK하이닉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두 주요 반도체 기업은 각각 국내 공급업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두 기업 간의 경쟁은 한국 시장의 기술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2019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터졌을 때의 분위기를 기억하시나요? 전국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반대운동이 일어났었죠.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에서는 냉철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술을 통해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합쳤다. 수조원이 지역 중소기업에 투자되었다. 불화수소가스는 상당히 빠르게 국산화되었고 동진 반화학에서는 포토레지스트도 생산하게 되었다. 하지만 흰색 마스크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10년 안에 흰색 마스크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특히 EUUV 차단 기능을 갖춘 마스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7년 만에 해냈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단일 부품의 생산을 현지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외부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립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역사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예로 1970년대 한국 조선 산업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대형 선박 건조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자발적으로 선박 건조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가 그들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조선국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후에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최고봉인 화이트 마스크에 도달했으니 나머지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SNS 테크의 2026년 매출은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30, 40% 성장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말부터 차세대 기술인 High-NA EUV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장치는 현재의 EUV 장치보다 더 정교한 회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고 적합한 유형의 백색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SNS텍가 이 분야에서 빠르게 따라잡는다면 한국은 단순히 따라잡는 것을 넘어 추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SNS텍 매출의 40, 50%는 중국에서 발생하는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 대신 한국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가 원자재까지 확대될 경우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원자재 가격이다. 마스크팩의 주성분인 고순도 석영 가격은 매년 15, 20%씩 오르고 있다. SNS텍는 2026년에 제품 가격을 10% 인상할 계획이며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확보해 놓았다. 요약하자면 2019년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국산화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7년간의 노력 끝에 우리는 가장 까다로운 백색 UV 마스크까지 국내에서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제 일본이 수출을 막더라도 삼성은 여전히 대체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협상할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둘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독점 체제가 무너지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삼성은 연간 수천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기술적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를 극복했으니 당연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차세대 기술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이 중심 무대로 진출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호야와 AGE가 일본에서 각각 60%와 3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벽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영원한 독점은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목표는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5, 20%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로에서 시작하지만요.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2019년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흰색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해냈습니다. 반도체 전쟁은 결국 기술 전쟁입니다. 기술 전쟁의 승패는 결국 재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아름다워도 재료가 없으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재료 자급자족을 달성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SNS텍의 주가는 이 소식 이후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내리시고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SNS텍 외에도 SK펄스와 동진반전화학 같은 기업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흰색 마스크는 반도체 회로를 인쇄하기 위한 기본 템플릿입니다. UV는 초미세 거울을 사용하여 자외선을 반사합니다. 둘째로 일본이 90%의 독점권을 갖고 있는 이유는 원자 수준 증착 기술, 결함 없는 소재, 400억 원 상당의 시험 장비, 그리고 20년간 축적된 노하우라는 4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셋째,
한국은 단 7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이는 삼성의 전폭적인 지원, SNS 테크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 개발의 결과입니다. 사실상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전략적 자율권을 확보했다는 선언입니다. 2019년의 충격은 2026년의 승리로 바뀔 것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일본의 수출 금지 조치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현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일본 덕분에 한국이 더욱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번에 반도체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화이트 마스크, 재료 국산화, 부품, 소자, 이제 이 용어들은 여러분에게 익숙해졌을 겁니다. 흰색 마스크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